서울 강남에 있는 1200제곱미터 넓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대표를 지낸 업체 소유로 지난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었는데 현재는 풀려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주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500억 원의 매물로 등록됐습니다. 실제 거래가 성사된다면 차익은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라와 있습니다. 5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청담동에 있는 5층 건물을 포함한 재산에 걸린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대장동 멤버인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020년 3월 가족법인 명의로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5층짜리 건물을 173억 원에 샀습니다. 검찰 가압류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300억 원 가까운 가치로 평가돼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모르긴 몰랐지. 요새 2억 5천 정도 가요. 상당히요? 많이 가려면 3억 달았는데 그건 호가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수익 확보에 나서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징금 1,000억 원대 지금 구형했는데 혹시 그대로 선고나면 내실 돈은 있는지. 일부 한 2천억 정도는 이미 물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을 갖다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고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이거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죄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이게 물론 물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받은 추징금이 한 1,000억이 넘는데 지금 정성훈 법무장관은 다 추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추징 보전, 이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하고 있는데 해제를 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압류 해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 의원님, 이게 그러면 이 남욱 변호사 측에서는 이게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추징 보전을 2,070억을 했는데 이번 1심 판결에서 428억만 추징금으로 예. 판결이 났으니까 나머지 한 1,600억은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할 근거가 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술재판부의 판결이 맞다고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추징 보전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도 추징금 0원을 선고받았으니 아이 그럼 나는 그 내 돈 찾아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뭐 이것이 뭐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그렇죠. 검찰 마음이니까. 판단을 기다려봐야 예, 되는 검찰 거죠. 마음인데 이 앞에 전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 여론이 강해서 추징 보전을 해제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법적으로는 남욱 변호사의 입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툴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항소 포기가 너무 많은 후폭풍을 부르는 것이죠. 이게 형사사법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 이렇게 부당하게 번 돈은 모두 뺏겨. 이렇게 교훈을 줘야 되는데 그 교훈을 항소 포기로 인해서 교훈을 못 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굉장히 흔들려졌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추징 보전 해제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자기가 만약에 챙긴다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범죄자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이죠. 아, 새로운 범죄를 모의할 밑전을 또 범죄자들에게 제공할 여지를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 사태가 처음에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당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파만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파만파에 대해서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여당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만큼 이게 항소를 포기해야 했느냐,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되네요. 예, 지금 뭐 추징돼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김만배 씨는 1,270억이고 남욱 변호사는 514억 그리고 정여각 회계사는 256억을 추징 보전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풀어달라고 남욱 변호사가 먼저 요청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게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그거를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지금 뭐 청담동에 건물도 있다고 하고 역삼동에 땅도 있다고 하고 이 땅 같은 경우에는 300억에 사서 500억에 지금 매물로 내놨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이죠. 이게 법원이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듣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예. 그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예. 2차 수사팀 공소유지 검사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산 보전을 해서 2,070억을 22부 재판부에 재산 보전 처분을 받아냈어요. 예, 예. 결정은 법원이 한 겁니다. 뭐 안 풀어주면 국가배상 청구도 검토한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일단은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국가배상 문제는 좀 가벼운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아무튼 검찰에서는 그 배당금이었나요? 몇 천만 원 몇 억 내고 뭐 7천억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심 법원에서 한 1,128억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여기 이걸 이제 환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 직무상 비밀 여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판교 터널 같은 경우도 이미 성남시에서 1년 전에 공개한 정보인데 이게 어떻게 업무상 비밀이냐. 이해충돌 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추징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러면 항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추징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의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뇌물을 주고 혜택을 받아서 공사를 했어요. 근데 공사를 해서 얻은 수익을 몰수 취징하는 경우는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거든요. 뇌물을 몰수 취징하는 경우는 당연한 거지만 아니 근데 관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저 남욱 변호사가 저 500억짜리의 건물을 팔아서 그 수익을 챙길 수 있느냐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추징이 영원히 나와버렸잖아요. 법원의 판결은. 그러면 당연히 추징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계속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추징을 안 해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성남시에서 이미 남욱 변호사 등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뭐 국가배상 청구한다는데 뭐 이게 이 보존 조치를 해제를 늦게 했다라고 해서 국가배상이 될 만한 직무상의 불법 행위는 저는 전혀 아닐 것 같다 생각되고 저는 검찰에서 좀 수사를 좀 잘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남욱 변호사 어떻게 했죠? 계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구속돼서 거의 1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만 이 남욱 변호사는 조금 구속됐다가 나와서 불구속 상태로 계속 살았거든요. 그런데 추징금이 0원이에요. 정영학 회계사 이 대장동 사건을 제보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서 떨어지는데 굉장히 기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도 추징금이 0원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해서 뭐 협조를 했던 어떤 이유로 협조를 해서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인데 공교롭게도 김만배 씨는 430억 상당의 추징이 됐습니다만 정영학 남욱은 0원입니다. 이건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대가로 적절하게 타협했던 잘못된 타협의 결과로 나온 산물이 아닌가. 이 부분이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좀 받아야 될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애초 검찰 수사할 때 왜 이거를 추적을 제대로 못했느냐. 그런데 이수근 부위원장 변호사 하시니까 지금 이 시나리오 뭐 물론 박범계 의원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게 참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초유의 사건이었잖아요. 수익률이 뭐 2,253배의 수익률을 올린 사업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긴 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욱 변호사가 8천만 원대를 투자해서 1,100억 원을 가져갔으니까 대략 한 뭐 1,100% 된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이름 만배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1,000배 넘는 수익률을 가져간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재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청구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아니 범죄로 수익 그렇게 많이 내놓고 그 돈 일단 항소 포기되자마자 찾아가겠다. 뭐 그 전에 신청했다고는 하지만 찾아가겠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적반하장인데 실제로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완전한 내돈내산이 된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건물이고 부동산이니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게 무엇이냐? 이번에 있었던 항소 포기입니다. 항소 포기로 인해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게 되고 이것을 근거로 남욱이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시간 문제이지 이거 남욱 변호사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김만배, 정영학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뭐 8천만 원짜리 그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직접 관여했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지만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동력의 발목을 잡게 되고 민주당이 왜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들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앞서 저희가 봤던 남욱 변호사 그 건물 그 CG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30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돈이 이제 대장동 수익으로 온 거 아니냐는 추정입니다. 그럼 500억이 지금 현 시세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200억을 번게 된 겁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또 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또 그 돈으로 사서 또 차익이 200억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역삼역 토지는 이게 보전명령 대상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아예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목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순방 간 것도 이제 묶어가지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먹튀예요? 뭘 먹었어야지 티가 나오는 건데 계속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근거가 없는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프레임이 좀 고약하긴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뭐라고 그러면 되냐면 7,800억 못 받잖아. 이러면 되는 거고 500억 못 받잖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격받을 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공격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요.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1차 수사팀은 651억 플러스 알파를 갖다 기소했어요. 2차 수사팀이 4,895억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도 추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내부에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 아니 공사가 택지 분양만 했잖아. 아파트 분양은 안 했잖아. 아파트 분양은 분양한 사람들이 뭐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되게 되면서 1,180억인가 정도만 추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이고 입증이 안 되니까 법원은 거기에 맞게 판결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2천억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김만배 씨 부분과 관련해서 추징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예금보험공사에서요. 지금 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일부 내용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 얘기를 수용할지 그리고 수용을 해서 법원에 얘기한다고 해서 법원이 이걸 갖다가 오케이를 할지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 왜 이렇게 큰 돈을 먹게 만들었느냐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게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 문제 관련해서 맨 처음에 1,110억, 그다음에 2차로 해가지고 1,800억 갖다가 부실하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돈이 대장동 시드머니로 간 거잖아요. 시드머니로 갔더니 그 수사 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사였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계속 돈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 앞으로 더 내려가면 이런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문제 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먹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것으로 활용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올바르지 않다. 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근데 곤욕스럽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500억, 7,800억 이래버리면 말은 편하잖아요. 예. 속살은 안 그런데. 예.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까지 계속 넘어가면 정말 남은 끝도 없이 논쟁이 계속될 것 같지만 여하튼 1심 판결에서 추징금이나 구형량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이것은 범죄 수익이 맞다. 특혜가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냐 이건 규명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판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완전한 뭐 정치 공세였기 때문에 그 수사 기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긴 예. 무리라는 말씀.